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탄 출장소,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송탄 출장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송탄 출장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송탄 출장소장 오영기.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뮤재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정혜영 세무과장입니다.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과 시민 불편 사전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 공군 및 직능별 각종 단체와 소통하여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대안 제시의 활성화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등 능동적인 행정에 집중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올해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 해로 청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방역 및 수목관리와 민원인 우선 주차장 운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환경 개선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진이천 유원지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8월 집중호우로 피해로 인해서 정상적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주요 이용 편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물놀이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 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민들께서 진이천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민원 토지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거동 불편하신 분을 위한 우선 배려 창구, 민원 상담과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 섬김이 365, 민원 대기자를 위한 미니 북카페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우편 및 SNS를 통해서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부가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으로 균형 있게 조사 산정하고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42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901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97%인 6,684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 372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55,530건, 자진신고 납부 안내 57,885건을 발송, 신고납부 세목 사전 안내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가징수 업무 철저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성실납세 유도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도 폐쇄기 전년도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2월 체납액을 취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세입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액은 9월 말 현재 65억 7천만 원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부동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89쪽 이용자가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상인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서정리 전통시장 내 홍보 영상 모니터를 설치하여 시장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해 상인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장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0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지관리 강화입니다. 생산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명절 전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고 불법 농지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전용 또는 투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의 보존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39개사 76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기업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등록 일제 조사에 따른 공장 운영 실태 및 애로 사항을 파악하였고 각종 기업 활동을 저해야 하는 규제 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시민만족 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2층 레포츠 공원을 비롯한 5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무봉산 체육시설 등 면동에 소재한 22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과 2층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통해 노후 및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오영기 출장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온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액 대비해서 송탄 출장소 과온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송탄 출장소의 과온합 현황이 지금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요거는 2021년도와 2년치의 어떤 자료인데요. 지금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가 건수는 2021년도 3,564건, 2022년도는 37,000.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참고로 2021년은 두 달치에 대한 자료고요. 2022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사진해 드립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지금 한 83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전체 이개년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납세자 착오나 경정 청구, 자동차 이전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부가 착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행정 착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이정호 의원님께 너무 좋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송탄 출장소가 안중 출장소나 본청에 비해서 과온합 금액이 많은데 그 원인이 좀 뭔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 잘 아시는데 저희가 부가 건수가 양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세, 도세도 거의 50% 가까이 저희가 쉽게 부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과온합이 더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부분도 어떤 간에 더 세밀하게 잘 업무를 챙겨서 어떤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송출의 과온합 미환급 금액도 본청이나 안출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좀 많은 거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부가가 많고 그래서 발생된 환급이 생기고 또 환급이 생기다 보니까 미환급도 그만큼 수치대로 좀 타 부서보다 다 기업 많아진 건데요. 저희가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 사유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정 청구, 미등기,
재산세, 과세자료, 미정비, 취득세, 뭐 지방소득세를 하다 보면 국세 그 연말정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저희가 내려오면서 환급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게 어쩔 수 생깁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 출장소가 안출 본청보다 많은 거는 말 그대로 부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이번 기회에 또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반성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뭐 부가액이 많다고 해서 미환급금도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시 여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온합 발생과 미환급을 최소화하고 행정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온합 발생과 미환급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가온합 발생하는 부분이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뭐 그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 자동차 폐차 이전이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이동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은 요인이 생겼는데 하여튼 저희가 요 미환급이 중요한 건 미환급이 중요하거든요. 미환급을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좀 더 주기적인 안내문 발송이나 또 납세 요새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약간 받고자 하는 분 소액이다 보니까는 또 일부는 또 좀 경시하는 부분 계신데 또 저희가 최대한대로 여러 차례 수차례 그 연락을 드려서 하여튼 환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면 협업 행정 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지역 현안 협업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매월 실시하고 계셨나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 협업 토론회는 네. 저희가 매주 시청에서 제가 이제 간부 회의를 참석하고 오면 다시 또 우리 출장소 과장님들 모시고 여기 저기 손해의 어떤 그런 동향, 문제점 또 같이 공유할 사항 이런 걸 같이 전파도 하고 공유도 하고 어떤 그런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과도 꾸준하게 이런 지역 현안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의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동과 이런 소통은 계속 꾸준히 하셨나요? 주로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읍면동 단체 회의 때 대신 제가 참석을 해서 그쪽에 어떤 얘기도 듣고 저희 출장소의 어떤 그런 저기도 또 전파도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런 형식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과별로 담당 면동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나 그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그 면장, 동장님들과 그리고 그 직원 저기들하고 같이 지역 어떤 상황도 공유하고 나름대로 그런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청하고 읍면동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 현안 해소와 소통 협력을 위해서 좀 더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이천 유원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진이천 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이천 유원지에는 뭐 전체 한 5만여 평 규모의 캠핑장이나 레일바이크장 그리고 물놀이장 그 이외에 뭐 수변테크나 관리소 등 이런 시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 운영은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청소년 문화재단에서 했었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이천 유원지가 대략 5만 1,000평 정도 되죠. 예. 진이천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금년 이제 시설비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1억 8천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사업들은 세세하게 몇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노후화된 시설들 교체나 대체 여건으로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관리비의 대부분이 노후 시설 개선이나 이제 필수 시설 설치 뭐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북부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쉼터인데 이런 진이천 유원지를 유원지답게 디자인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는 거네요. 지금 현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여건을 이제 꾸려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22년 3차 추경에서 물놀이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 애초에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때 용역이라는 표현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할 계획도 있었는데요. 아까 저희 소장께서 8월 9일하고 8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두 번 침수가 되면서 시설 배선 여건을 갖는 부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장비 임차를 하고 치우는 게 우선시 될 듯 싶어서 우선 복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물놀이장 시설 개선 용역을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20만을 육박하는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진이천 유원지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용역 진행조차 수해복구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진이천 유원지의 최근 5년간 위스탁 계약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긴 한데요. 우선 재단에서 이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 하고 하는 사항들 전반적인 큰 틀은 같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스탁 해지 사항, 예를 들어서 서로 해지할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정하는 사항, 그리고 별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 그리고 보험 가입이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큰 틀은 정하는 기간이나 요율이 조금씩 상이할 뿐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위스탁 계약을 했을 때는 위탁 사업비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 위스탁 계약을 한 2021년 7월부터는 평택도시공사로 위스탁 사업비가 책정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2020년도까지는 재단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설이나 유원지 관련 여건들 운영이 안 돼서 발생된 부분이 미지급하는 인건비들 해서 한 5억 4천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억 원가량이 도시공사에 이제 지원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시설 운영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 여건은 시설 운영에 따라서 최소한의 거는 지원이 된다는 게 전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와서 금년 같은 경우 이제 14억 가량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과거에 그 독립채산제로 했었을 때에는 야간 근무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캠핑장이면 그분들끼리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상주 인력들이 그걸 다 체킹하고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이제 위스탁 사업비가 보니까 11억 6,300 정도 이 정도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이천 유원지 관광 활성화 및 정책 지원 효율화를 위해서 관광가로 업무 이관을 검토해달라고 시정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관광가로 공문을 보내셨었죠. 네, 맞습니다. 2019년도 부서 간 공문서를 보니까 송출해서 관광가로 업무 이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고, 관광가에서는 진이천 유원지의 관리는 조례상 송탄 출장소 고유 업무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로 출장소에서 유지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2020년도 공문서에도 관광가의 회신은 현장 업무 효율성, 민원 응대의 신속성, 운영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시설 관리를 송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수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평택시 진이천 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관리 책임 부서가 관광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임 사무 규정에 송출 총무과로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현장 업무의 용이성과 민원 응대의 신속성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규모나 전문성을 보면 진이천 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례 관리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통해서 진이천 유원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가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2023년도부터는 좀 더 개선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이천 유원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팽성 내리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광가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관광가에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어떤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진이천이 진짜 북부의 최고의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이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5페이지 그 청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그 청산의 그 조경이라든지 뭐 제초 작업, 뭐 야간에 조명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는 잘하셔가지고 관리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저기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전지도 그렇고 아주 관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청산의 주차 면수가 지금 209면입니다. 209면인데 지금 이게 의회하고 문회관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일과 시간에 보면 주차할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뺑뺑 돌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대책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네, 이제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을 이중 체육센터로 올해 이제 상반기 때부터 다 그쪽에서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게 상업지역이 교통 요지고 이거 중심 타운에 있다 보니 주변 어떤 그런 상인뿐만이 아니고 민원인 또 어떤 저기는 어떤 근처에서 출퇴근 이렇게 하는 저기들까지, 그런 민원인들까지 주차역이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좀 운영의 문제로서는 해결하기가 좀 한계에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어떤 그런 주차 관리를 좀 이렇게 여건상 최대한 잘 해서 저 흐름을 지금 상황에서라도 흐름을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최선의 어떤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소가 협소해서 더 늘릴 수도 없고 여기다 뭐 타워를 질 수도 없고 참
아무리 참 늘려도 어려운 점, 예. 수요가 원체 원체 많으니까 많기 시내. 때문에 이걸 좀 약간 좀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여기 저 소형 공영 주차장이 생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거 뭐 이걸 백, 파악하려면. 예. 참 약간 이쪽 참 어렵지만 어렵지만 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쪽 주차장 문제가. 예. 예. 그리고 직원들은 그 레포츠공원 주차장 이용하는데 뭐 불편하고 그런 거는 사실 좀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출 때 뭐 그런 어려움보다는 긴급히 이제 인원이 발생하면 물론 사무실 차도 이용을 하지만 막 좀 현장 대응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집니다. 현장 거기까지 또 대응 급히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빼고 또 이동하는 왜 시간이 늦게 오냐, 왜 뭐 또 뭐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데 네. 그건 좀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그 인구 현황 보면 송출 인구가 이제 20년부터 이제 20년 17만 3천, 21년 한 19만, 22년에 19만 4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덕 신도시 입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주 원인이 이제 구덕 신도시 그리고 또 송탄동 일부의 어떤 그런 브레인시티 그쪽 뭐 개발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고덕동, 고덕면, 송탄동 예, 여기가 저기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거의 어떤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인구가 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좀 생각보다는 좀 더딘 것 같은 인구, 그러니까 이 입주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덕동만 봤을 때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고덕동이 가장 사실 좀 가파르게 가파르게. 저기는 하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 고덕 신도시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계획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주는 하는데 어떤 뭐 주차장, 교통, 뭐 교육시설 이런 인프라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 실제 뭐 거주민하고 주민등록 저기하고는 조금 약간 교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도시 기반 인프라에 맞춰서 이 인구도 같이 이렇게 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 자료에 인구 현황 자료에 읍면동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자료를 좀 추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송탄의 기존에 있는 동에 인구가 아무래도 유입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고덕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네. 좀 이렇게 의원님 해서 제가 추가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인구 현황 조금만 보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덕 면동 같은 경우에 2010년 대비 세대 수는 한 8천 세대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인구는 한 17,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발 그 호재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송탄 북부 쪽 관할에서 이렇게 이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하게 타시에서 전입이 오면 그 느는 만큼이 다 전입 인구로 잡히는데 이제 관내 이동하는 관내 경우도 이동이 예. 네, 많기 때문에 그 개발 여건에 비해서는 인구 증가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읍면동별로 이렇게 인구를 같이 해주시면 네. 어디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 그 파악은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 네. 흐름을 저희가 흐름은, 잘 예. 스크린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세 현황을 보면 이제 20년부터 1년에 이제 거의 1,000억씩 이제 늘고 있어요. 20년부터 21년 뭐 그 전에도 좀 늘었지만 이유가 이제 이게 뭐 삼성전자 세수하고 그다음에 뭐 저 인구 뭐 고덕 신도시 뭐 예, 대부분 이제 지방 소득세, 예, 지방 그러니까. 소득세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개발에 따른 뭐 재산세 뭐 이런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지난 행감 때도 건의가 됐더라고요. 그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송출 이제 관할에서 거친 세금이 6,901억 원이더라고요. 예, 전체 세수의 한 48%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 송출 이 관할 이제 이 북부 쪽 뭐 구도심에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구도심가의 뭐 이렇게 균형 발전 그런 거를 위해서 좀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 행감 때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 자료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지방세가 거치는 만큼 1인당 이제 세 부담익도 네. 많이 이제 뭐 서부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배이기 때문에 이건 또 지역에 그렇게 환원 사업에 이렇게 쓰는 게 이것도 뭐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CS도 전체적인 저기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논리를 시에서도 많이 예산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해서 네.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구도심과의 그런 격차라든가 뭐 균형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도 요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고 반영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저기는 보조를 맞춰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송탄 출장소 그 건물 외벽 리모델링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에 한 건물 그 외벽 시설물 한 지가 한 5년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어떤 또 평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그 동안에 어떤 그런 시기의 문제도 있고 그 설치한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하고 해서 이런 뭐 공론화기 내지는 어떤 그런 좀 숙려 기간을 이렇게 좀 가졌는데 자세히 이 시설물을 이렇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옥상에서 이제 가까이 이렇게 보니 5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노후화해지는 어떤 그런 부식의 어떤 그런 뭐 단계도 했고 시설물이 뭐 사용하다 보면 이런 노후화 속도가 좀 더딘데 이렇게 사용을 않다 보니 그런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고요. 해서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거 정리를 하는 게 어떤 시기가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 그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어떤 그런 설계비 정도는 내년 본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건물도 오래됐고 이제 외벽이 지금 그 시설물 그 보기도 흉하고 또 뭐 색도 바래가지고 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 리모델링 하면서 저번에 그 우리 의원관들 정일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나 그 의회하고 같이 의회하고 이 지금 의회 쪽하고 색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같이 좀 이왕 하는 김에 멋지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어차피 이게 한번 또 리모델링 하면 또 몇십 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아 얘기하셨나? 예.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저기 해야 되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멋있게 좀 리모델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대 상황에도 맞고 네.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게 구체화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이왕 이것도 하면은 또 몇십 년을 또 이렇게 갈 테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송출 앞에 여기 그 소정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저기 9월 달에 예. 착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9월 달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 지금 하고 예정대로 내년 저기 때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내년 말 완공인가요? 내년 그 시기는 약간 좀 유동적인데 일단 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착공을 했고 그 계약 업체도 계약했고 예. 예. 여기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쪽 그 뭐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좀 이게 좀 빨리 하루 빨리 좀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여기
가뜩이나 이 중심 상업지구 이쪽 아니 상업지구에 그냥 주차도 모자라고, 예? 그다음에 송출도 마찬가지고 빨리 착공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6층 규모로 158면 정도 짓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158명 갖고 좀 부족한 감 맞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뭐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예, 현안 회의 때마다 지금 그쵸, 계속 의원님, 나오는 예, 얘기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이렇게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고 하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설명도 드리고 네. 계획대로 이렇게 준공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도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 주민들에게도 좀 이런 예, 당연합니다. 앞에 뭐 이제 공사 시작하면 현수막 같은 거 붙이고 그러겠죠. 뭐 언제부터 예.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정 여기 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설명회 11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그때 그 참석하신 분들 의견도 좀 반영해서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전문 기관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좀 의뢰를 해놓고 지금 좀 보완 내지는 개선 저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이제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 특히 교통 주차에 대한 엄청난 이제 우려와 함께 또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저기들을 잘 감안을 해서 뭐 약간의 어떤 그런 변화는 불가피하고 그에 대한 어떤 또 생각지 못한 이런 개선점 내지는 이런 게 많이 좀 대두두고 있으니 이걸 좀 보완 조치를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그 간담회를 여러 차례 좀 해서 안을 같이 공유도 하고 의견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예. 주민들과 그 주변 상인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번 또 해놓으면 또 이것도 한번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이게 그런 소통을 안 하고 하면 또 그런 또 행정 쪽에서는 또 그런 뭐랄까 민원이나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석자들이 지금 했지만 우리 출장소 외벽 건물 같이 그렇게 단추를 처음부터 좀 이렇게 미비하게 해놓으면 또 똑같은 저기를 그렇죠. 반복할 예. 수 있으니 예. 그걸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좀 잘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도 하고 있고 그런 걸 또 저희가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고려해서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여기 서정근린공원 주변으로 이제 건물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미관을 좀 해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지금 저희 여기 의회 3층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서정근린공원 이렇게 앞으로 건물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 여기에 그런 건축 허가를 할 때 이런 그 뭐 그런 규제나 이런 건 없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최소한 이제 법적 요건만 맞으면 이런 뭐 인허가가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제 이 지역 분들은 지금 의원님 같이 그런 저기 우려도 해주시고 어떤 뭐 경관지구를 좀 어떻게 뭐 지정을 해서 어떤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해당 부서에다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이렇게 또 저기 전달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시적인 이런 저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북부지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도 또 어떤 그런 뭐 간부 회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저기가 저기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해당 부서에서 좀 그런 저기가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송탄 출장소 외벽 공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설계비가 얼마를 해달라고 그러셨죠? 저희가 내년도 일단 저기로 기본 저기로 1억 5천을 음. 요구를 했고요. 예, 그 그리고 저기는 설계가 끝나면 끝나면 구체적인 이제 규모나 금액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근데 그 설계라는 과정이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왜 설계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전에 저한테 설명이 왔을 때 제가 과장님하고 한 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원님께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디자이너 여건을 갖고 이제 접근하면 설계되는 게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 설계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형상으로 배치를 할까, 어떤 이제 그 형태 위주의 여건들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어느 재질로 어느 면적만큼 어떻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여건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면 오히려 틀려질 수 있는데 그 전체를 디자이너들이 보고 설계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또 이게 일치가 되지 설계를 해놨는데 디자이너들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우선 설계를 뜨고 다 이렇게 해서 하지 그냥 무작정 하지 않거든요. 색상 또 어떤 형상 그리고 이 면적에 대한 설계 이거를 다 하는데 설계 따로 해놨는데 디자이너들이 와서 이거를 그냥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붙이기만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알기로는 그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요소도 당연히 들어가죠. 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는 걸로 들어가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그러면 설계만 하는 거하고 그럼 나중에 하는 거는 그 설계를 받아서 그냥 공사를 바로 직접 하시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선 그 설계가 이제 되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제 색상이 됐든 재질이 됐든 아니면 중간중간에 T형 포인트를 어떻게 둘 건가 하는 것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아서 그게 이제 두세 가지 이런 안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안, 조감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해서 이제 발전적인 걸 찾아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저는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을 해서 요번엔 좀 사질 없이 저것도 뜻도 있고 용미도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뭔지 몰라요. 제가 좀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냥 설계라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전문 디자이너하고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둘이 매칭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야지 설계하는 사람하고 디자인하고 전혀 달라요. 또 그래도 이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은 조금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고요. 그 공공청사 네. 이렇게 짓고 신축하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또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공공청사 하시는 분들 틀에 박힌 관념이 있어요. 개념이. 그런 네. 부분을 오히려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느 기본적으로 나라 공공서 다 가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또 충족해야 되는 그런 또 요건이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돈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진이천 유원지 지금 계속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지금 카약은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해서 아시다시피 뭐 일일 그때 잘 운영이 될 때도 네. 뭐 하루에 뭐 한두 명 이용률이 극히
저주하고 또 아시다시피 그 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 안전 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해서 이게 너무 가성비도 안 맞고 여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다 하셔야지. 일단은 카약을 준비해서 타보고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접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사업을 물론 좋은 의도를 하셨지만 개인 사업할 때 그렇게 안 해요. 다녀보고 다른 도시 이게 과연 이게 하는 계획을 해야지. 아니 카약 남들도 하니까 우리 좋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거 수익성도 없고 위험하고 거기 인건비는 많이 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못했다는 것보다 그런 계획색이 수반된 상태에서 예산이 투여되고 또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정말 잘 먹힐까 다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 다 예산 낭비고 아니 거기는 하다 말았어 이 소리도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약 할 때 7대 때 이게 시작은 했어요. 했는데 정말 그러고나 저도 뭐 가본 의원을 못했으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좀 하시고 이제 아까 이종화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요번에 보니까 정장선 시장님 공약에도 진이청 활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지를 갖고 정말 전체적으로 해서 진이천 유원지가 말로만 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되고 지금 물론 뭐 코로나 때 못 타서 녹슬고래서 개보수는 해야 된다지만 과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모뎀을 또 갖고 와서 우리 시만의 거를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 하는 용역을 하세요. 전에 우리 공제강 시장 있으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잡았었잖아요. 그걸 다 이루지 못한 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장선 시장님이 또 의지가 있어요. 진일천 활성화라는 의지를 갖고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더 세밀하게 아까 같은 그런 실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썰렁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그러면 아주 그냥 투자를 잘해서 북부 쪽에서 사람들이 진짜 야 거기 가면 정말 가볼 만하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예 포커스를 맞추든가 부모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든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든가에 중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여러 시민이 많이 오니까 한다. 글쎄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놀이터도 엄청 인기래요. 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데가 인기가 좋은가? 갈 데가 없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 평택시도 좀 제대로 투자해서 잘해서 가족과 올 수 있는 부분을 가든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거 계속 돈은 들어가지만 글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정장선 시장님 공약에도 있듯이 진인철을 제대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용역을 하시던 방법을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저희 제출해주신 이 행감 자료가 제가 사실은 첫날부터 다른 부서에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어제 여쭤봤어야 했나 봐요, 사실. 여기 지금 33페이지 보면 신장 쇼핑몰 관련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것저것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저희 송출 앞에서 이렇게 축제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가 본청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전혀 송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전혀?
이제 뭐 예산이나 운영은 거기서 다 하고. 하고 저희는 뭐 교통, 환경 이런 예, 건 좀 예, 뭐 예. 지원하고 또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저기들 뭐 건의사항, 네네. 요구사항 이런 걸 중간에서 좀 이렇게 뭐 반영해 드리고 지원 간접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연결된 내용들이 어쨌든 있을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없고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가 있길래 여기에 그러면 그게 저쪽 복지환경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장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먼저 실시했던 그 관광특제나 한미축제 이런 것들은 본청 주관 내에서 이제 시행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쳐야 되고 노면을 살펴야 되는 건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3개 정도의 미니 버스킹 공연을 출장소에서 뭐 회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하긴 했었는데요. 네. 요런 거는 사실 시 전체 관광가에 가면 네. 그 소규모 음악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작년에 3,000만 원 들여서 회당 1,000만 원짜리 3번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외를 제외하고는 아까 소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건들은 시에 있다는 표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출해 주신 요 자료들에 보면 공통 사항에도 축제나 어떤 이런 내용들에 이게 전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자체로 주관에서 이제 출장소 자체로 운영하는 행사들은 극히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부서별로 네. 실국별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 해당 국에는 있습니다. 해당 국에는 예, 예를 들어서 뭐 2년간 뭐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사업 현황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거기. 그럼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현재 현재 송출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이 요 민원에 대한 내용 빼고는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네요. 부서에 저희 중개기관이고 어떤 중간 조직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자료들을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책자 자체가 약간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제가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선배님들은 또 보시기에는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조금 많이 이게 난해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분명히 쪼개져서 나눠져서 목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회계적으로 따지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다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해당 없음 기금 현황 무슨 이렇게 과연 이 과에서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금별 운영 현황. 그럼 송출의 기금에서 쪼개서 들어간 예산이 정말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왜냐하면 시금고 같은 농협에서 25억 협력사업비로 들어가서 그 금액이 분명히 기타 수입으로 잡혀서 분산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집행이 됐죠. 그리고 결산서엔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나눠져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게 편성까지는 아니어도 내역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행 내역이 그럼 여기 싹 그것도 빠져 있던데 그 예. 기획과인가 어디였죠? 그 어제였나? 거기에서도 여기는 또 없던데 집행 내역에는. 이게 저희 출장소가 예를 들어서 뭐 독립되는 자치구나 이런 거 완전한 구청 체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독립체로서 그런 뭐 저기가 행정 체계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중간 조직으로서 이게 참 좀 애매한 지금 그런 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좀 어떤 그런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도 송출이나 안출에서도 어떤 현황 파악을 하려면 여기에도 다 명시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약간 아까 왜 최재형 의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인구랑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여기 보고서에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송출것만 봐도 송탄 출장 이렇게 너무 본청 거 국만 봐야지 이해가 된다. 근데 또 거기에도 송출기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송탄 출장소에서 하는 게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축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본청 관할이지만 이쪽에서 사고 같은 게 이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거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 신장 쇼핑몰 그 국제시장 그 사고 다음 날 제가 이렇게 가서 한번 봤었어요. 어떤가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서부 지역에 있는 곳도 분위기를 한번 보러 이렇게 둘러봤는데 상황이 어떤지 봤는데 뭐 시민들마다 느끼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좀 더 괜찮긴 했지만 우리는 또 이 관할 안에서 정비할 게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겠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잘 챙기시겠지만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출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네,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어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송출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소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저희가 3개 시군 통합이 언제 됐죠? 95년 5월 10일입니다. 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이 됐고요. 그로부터 2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직 3개 권역이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본청에서 계셨고 안출 소장님도 하셨고 지금 송탄 출장소장님으로 와 계시는데 각 지금 그랜드슬램을 하셨는데요. 다녀보시니까 그 물론 다 특색도 있고 하지만 그 3개 시군 통합이 어느 정도로 피부로 와 닿게 좀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시민가회 대화나 이런 때도 뭐 시장님께서도 이제 많이 그런 한개 시군 통합의 어떤 그런 뭐 시초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가 이 발전에 반열에 오기까지 이런 저기도 여러 번 설명이 이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개 시군 이 통합 자체는 우리 평택의 어떤 큰 발전을 위해서는 그건 저기 옳았다라고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 어떤 그 지역적인 정서 또 그런 행정적인 이런 도시적인 이런 환경 이런 게 있어서 분명히 좋게 말하면 특성이 있고 좀 어떤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 지역만의 어떤 그런 좀 약간 그런 폐쇄적인 어떤 그런 저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보다는 그건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이런 걸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시민 의식에서부터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리더들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이런 좀 도시 발전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런 게 계속 저변에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어떤 정서나 특성을 잘 네. 활용해서 그런 지역 발전을 특화시키는 것도 그런 거 좀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각각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제 또 각각의 이제 시군의
그 명칭 아래서 이제 또 생활해 오셨고 그 이후에 이제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택시라는 하나의 이제 시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을 이제 그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합창을 하게 하고 하모니를 만들게 하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행정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 시군 통합의 본래 취지를 활용하기 그 취지를 명백하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오늘 송탄 출장소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안중 출장소의 행정감사를 하게 될 텐데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 가슴 속에 나는 송탄 출장소에 가, 난 안중 출장소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시군 통합의 의미를 완성하려면 북부 출장소, 서부 출장소를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 3개 시군 통합의 의미를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0년이 통합이 되고 30년이 되는 2025년도에 고덕에 이제 종합청사가 종합행정타운이 이제 건립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점을 해서 30년이 되는 시점에 3개 시군의 통합의 재통합의 의미를 좀 담아서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해 보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행정 쪽에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의미가 또 그렇지만 민서 8기 정치적으로만 보면 민서 8기가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좀 고민을 하셔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하고 누군가는 담론을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이야기되고 풀려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출장 소장님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정회 시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송탄 출장소 공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공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해서 뭐 공간을 더 어떻게 하자라는 고민을 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출장소 안에 그 행정과는 좀 다르게 쓰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편에는 구체적인 명칭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또 시청 그 출장소 뒤편에 이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다 받고 있으신 건가요? 저기 법에 의해서 농협하고 이 수소 충전 저기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또 민주평통이나 이드커피 이런 저기는 그 관련 그 법에 의해서 그 면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할 대여할 수 있는 제 정부 부처라고 판단이 돼서 뭐 대통령 이 위원장으로 있는 헌법기관이라 이제 그렇게 배려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송탄 출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찾다 이제 이 공간이라도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작아서 뭐 별 효용성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관련 규정을 좀 주시면 저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을 또 찾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불악회관 직원 식당으로 쓰는 불악회관 맞죠? 네, 제가 처음 그 출장소에 온 게 한 15년, 한 17년 전에 출장소에 처음 와봤던 것 같은데
불악회관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되게 잘 정비돼 있고 누구 손님 오셨을 때 뭐 이렇게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 시연이 되고 그 가보니까 직원 식당으로 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직원 식당의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에 리모델링이나 복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송탄 시청이 출범하면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그 이름도 그때 이제 불악회관으로 이렇게 하는 전통, 거, 예, 전통 있는. 종합적인 어떤 네. 그런 시설로 이렇게 기획이 되고 이렇게 시공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식당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통합되고 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저기를 지적을 해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저희는 홍탄 출장소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남부에 있는 시청사나 서부에 있는 안중 출장소에 비해서 그나마 여기는 엄청나게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시대 저기 뭐 어떤 사회 발전이나 시대 상황에 이런 시설이 뭐 불악회관뿐만이 아니고 관공서 전반적인 이런 시설이 많이 좀 저기 뒤처진 면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뭐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 이런 저기 사무실을 방문을 했을 때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몇 군데 뭐 관내 어떤 특정 저기는 아니셔서 그런 구내 식당도 가보고 했지만 너무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희가 감수해 왔는데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좀 그런 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런 저기를 실제 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다 리모델링이나 개선 사업이 어렵다라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악회관 관련된 건데 불악회관 1층에 차량들 이제 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용차 주차장으로. 네. 근데 그 관용차들뿐만 아니라 버스나 그 소독차나 뭐 이런 거리 청소하는 차량들이 이제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급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관용차들이 이제 급하게 뭐 써야 되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차량들은 지금 출장소의 직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쪽 레포츠 쪽으로 좀 배치를 하고 그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 시민들과 쉽게 만나야 하는 부서들을 좀 배치를 한다든가 사무실로 좀 사용을 하면 어떨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도 당초 그 주차장이 있던 저기를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런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했을 때 좀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이제 또 이쪽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도 예, 염려는 하고 그런 어떤 대안 마련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주차 공간 부족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네네. 예, 저희가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무실 공간이 좀 더 좀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문예회관 앞쪽에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원인들의 차로 차 있죠. 여기를 그 기존에도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번 국도상에서 지하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좀 공사를 하자.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아니면 주차 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2층 정도로 좀 올리면 그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문예 공연이 좀 있거나 그럴 때 좀 여유 있게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있음으로 해서 앞에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저 앞에 6층짜리 158면의 주차장을 이제 옆에 있는 그 상가를 좀 매입을 해서 조금 넓혀서 158면을 짓겠다고 이제 6층으로 올리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 조금 더 붙여서 출장소 안에 주차장에 2층 정도로 주차장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제 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녹지 공간을 좀 빼더라도 앞쪽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도상으로 이 그늘집 있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밀면, 공사가 좀 커지겠지만 좀 밀면 주차장을 좀 훨씬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경되어 있는 공간들을 조금 이제 그 파헤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렇게 활용을 좀 창의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뭐 잘 활용해야죠라고 이제 답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의회라도 논의를 하고 본청과도 논의를 해서 예산부서랑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뒤에 과장님 계속 일이 많아지셔서 계속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묵은 수건 사업들이고 주민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편해하시는 분이라 좀 이런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시작을 하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잘 들었고요. 그래서 뭐 고덕 신도시가 이제 구성되면서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떤 저기 의회가 이전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검토가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구도심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좀 공동화해지는 침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서 본청에서도 그런 어떤 이런 공공청사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 고덕청사 저기에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의원님 주신 의견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출장소 앞에 거리에 6층짜리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드신 주차장 타워를 만드시는 것도 말씀을 주셨고,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는 것을 용역을 하셔서 지금 보고해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그 용역 보고회나 이런 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공약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공약과 도의원님 공약과 시의원님 공약에 출장소 앞에서부터 고덕까지 길 뚫겠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정도, 1,400억 정도 투여해서 이제 길 뚫는 거를 언젠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랑 걷고 싶은 거리랑 상충되는 문제 아닙니까? 앞에 거기 다 걷고 싶은 거리 해놓으면은 그 길 지하로 뚫어서 고덕까지 뚫는 사업이랑은 상충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네.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저기 걷고 싶은 거리가 용역이 일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고덕 그 신도시하고 그 연결되는 그런 교통 영향 분석 이런 게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연동시키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용역을 좀 중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것 엄청난 그게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반영을 하고 실제 어떤 그런 주변 이제 사업이 가시화하려다 보니 주변 상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그런 생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 의견도 주시고 해서 그런 것 좀 촘촘히 잘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나오면 당연히 저기 의원님들하고도 보고도 드리고 저기도 논의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그림을 못 봐서 그러긴 합니다만 그 1,400억을 들여서 출장소에서부터 고도까지 이 차도를 놓겠다라고 지하차도를 놓겠다고 하는 사업이면 그게 사업이 가능하고 시행이 되면 송탄 지역에 북부 지역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덕을 넘어갈 건 그 도로를 활용을 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차량이 몰릴 건데 그 위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둘 중 사업은 하나는 못 가는 사업 아닐까? 걷고 싶은 거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가면 걷고 싶은 거리를 다시 다 파헤쳐야 되는 공사를 위해서라도 뭐 지하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사를 위해서라도 일단 걷고 싶은 거리를 다 파헤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 낭비가 될 거고 아니면 1,400억짜리 도로 이거 못 놓을 거라 생각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중 하나 사업은 제가 보기엔 못 갑니다. 근데 이거를 용역을 내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걸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엔 조금 판단을 좀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저기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저희가 사실 좀 전면적으로 저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더라도 뭐 구조물 이런 걸 만드는 걸 취소하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뭐 가변적이고 어떤 이동식 이런 구조물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그 고덕 그 도로가 그 시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다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400억짜리 길 뚫는 고덕 신도시까지의 관통로 사업이 잘못하면 한 40년 걸리는 평택호 사업처럼 그렇게 한 20, 30년 동안 계속 정치권에서 이거 하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주민분들은 왜 안 하냐고 얘기하고 아유 해야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찍어주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피로도는 계속하고 주변 이거 해야 되니까 다른 사업은 하지 마라고 해서 지역이 낙후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셔서 이게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초장소장님뿐만 아니라 기획부서나 예산부서랑도 좀 상의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논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그 출장소 앞에 보니까는 이게 출장소랑 의회가 같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출장소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안중 출장소는 잘 모르는데 수석들 잘합니다. 그런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밥 먹고 이제 들어오다 보면 앞에 이제 게시판이 있고 그 길 건너편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탄 출장소라고 이제 큰 간판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고시를 위해서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 게시판. 이것저것 이제 고시하고 뭐 이렇게 뭐 확인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주민분들에게 안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게시판은 지금 전혀 시대 변화에도 안 맞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적인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건 뭐 지자체에서 네, 하는 법령으로 적이 정해져 아니고 있어서 각종 뭐 행정 예고나 계고 이런 게 그렇게 또 그리고 필수 절차로서 해야 되는 어떤 적이라 좀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그거 중앙에서도 뭐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조만간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즘 뭐 시대 변화에 맞게 뭐 SNS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고 앞에 시청사 앞에도 내년 당장 그래서 좀 전자 게시판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예산 요구도 해놨고 해서 그런 자꾸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뭐 찾고 보완해다도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산 이제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오산을 가다 보면 이제 오산 입구도 그렇고 중간중간 오산 종합운동장 옆에도 그렇고 이제 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내해야 될 것들, 지금 시민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 뭐 지금 세금을 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큰 게시판으로 이제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행정과 시민분들이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함께 이제 집행부들이랑 함께 일을 할 때 제안을 드렸었어요. 근데 법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사는 법상으로 되는데 평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는 간단한 안내들, 뭐 그래서 지금 군문결 넘어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게시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얼마고요. 근데 엉뚱하게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얘기했었던 뭐 이런 법령 내려온 것들 뭐 이런 거 떠 있고 막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안내해 줄 수 있는 좀 이 세련되게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시판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출장소 옆에 등기소 건너편에 이런 곳이라도 정말 유동인구 많은 곳, 차량 인구도 많고 유입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곳에 좀 하나를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들도 좀 고민이 들고 이건 원래 질문에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개선을 좀 요구하고 싶었던 부분은 홈페이지 활용 문제였습니다. 홈페이지 활용 문제. 성탄출장소 홈페이지 있습니다. 평택시청에 들어가면 클릭을 해서 여러 번 타고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성탄출장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들 찾기 시작하시는데요. 성탄출장소에 게시판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내미가 어느 날은 뭐 숙제를 하겠다고 이제 자료를 찾으려고 성탄출장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료가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요. 업데이트가 2020년 4월에 인구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책자에 95,000세대의 이 지역, 성탄 지역, 북구 지역이 194,333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77,929세대, 169,000명, 한 24,5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수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도 이제 뭐 한 200개가 넘었는데 180개 정도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없어야 되는, 있으면 더 헷갈리는 게시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작은 뭐 지적사항이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고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여쭤봤던데 그런 고시를 이제 출력해서 이제 행정 게시판에 붙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여쭤봤는데 이것도 2020년 10월에 올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주십사. 근데 이게 꼭 거기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잘 효용성이 없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행정에서 알렸어야 되는 것들,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좀 리뉴얼하고 근데 의외로 각 면동의 홈페이지는 참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열심히 알리고 있고 그래서 게시판을 조금 더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자료실이나 고시 공고 게시판도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 주시려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홈페이지 업데이트 이거 안 되고 운영이 이렇게 소홀한 건 전적으로 저희 운영 부서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이건 저도 정작 뭐 다른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종종 이런 게 소홀하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했지 정작 저희 건 저도 좀 살펴보지 못한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잘 새겨 듣고 그런 거 좀 유심히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료가 옛날 자료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 이제 이게 뭐 항목마다 약간씩 틀려서 뭐 정확한 수치 2020년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이 504억 원으로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보내주신 그 자료 보내준 책자에는 세출이 367억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137억 정도가 지금 빼보니까 137억 정도가 줄었네요. 근데 인구수는 늘고 뭐 면동은 아니 그 통리는 계속 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세출 부분이 줄은 걸 보니까 이제 본청에서 사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세출이 줄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조정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청에서 하는 사업을 서포터하고 이제 뭐 지원하는 부서라고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민분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이제 출장소 앞에 나가서 드시고 주민분들을 만나고 이제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과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조금 과감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지금 스마트 도시과가 이제 새로 생겨서 이제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뽑아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동네의 전통이 무엇이었는지, 옛날 유래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이제 본청이랑 뭐 같이 협업을 하시던 해서 좀 집행을 좀 가져오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가져오시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업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뭐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이제 하는 각종 그런 부처별로 하는 공모 사업 이런 걸 좀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예산적으로나 저희 재정적으로 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더 해서 뭐 지역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런 연계되는 사업 더 꼼꼼히 좀 한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요? 통합 365 민원 같은 경우도 많고요. 또 가족관계 증명서 그쪽 민원도 많습니다. 통합 365 민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팩스 민원 같은 것도 있고 뭐 네. 대학 민원에 주민등록 등쳐본 인감 민원 그런 민원입니다. 주로. 예, 민원 24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삼성 고덕 산단이 캠퍼스가 고덕 쪽에 있고 이제 주차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담당 부서인 종합관제사업소에서는 이제 고민이 이것을 단속을 세게 하니 이분들이 이제 주택가 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인근의 서정동이나 중앙동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차를 대고 개인 이동 수단을 차에 싣고 오셔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출근했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단순히 주차 문제도 종합관제 사업소에서 물론 전체 주관을 좀 하지만 출장소에서도 조금 더 관여를 하실 수 있는 이 체계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뭐 이게 너무 복잡하고 기계 그럴 수는 있지만 과를 신설하기도 뭐하고 팀을 신설하기도 뭐하고 막 그럴 수는 체계상으로 있지만 일단은 되게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차
관련돼서는 비상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출장소에서도 좀 임무를 맡으실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뿐만이 아니고 고덕 신도시 안에 가보면은 그런 골목으로 풍선 효과로 그렇게 불편한 뭐 어떤 그런 주차해서 거주민들 불편하게도 하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그냥 뭐 인도는 물론 도로까지 점용하면서 막 무법 천지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이런 것도 좀 행정 뭐 제재 지도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저기 관리를 좀 더 네. 강화하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장님이야 많은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권한은 없고 일은 많고 막 이래서 단순히 권한을 가져오자라고 제가 주장을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제 말씀이 시작이 돼서 좀 체계가 변화가 되는 계기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